예, 월요일 시장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부분도 아울러서 점검을 좀 해보죠. 일단 그 두 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글로벌 통화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다소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종집을 찍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재차 혼조 양상의 진행을 더욱더 연장시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중반부터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 실적 발표,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의 확대가 나타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주 역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겸비한 주식을 찾아내야만 그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부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돌아봅니다. 글로벌 통화 방향성. 우리 그 근로자의 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휴장을 합니다. 그 바로 이후에 5월 2일이죠.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유럽 시장의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을 했던 주요 원동력 찾아보면 경기가 나름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0.75%인 기준금리가 다소간에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럽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과연 결과로 나타날지 아니면 재차 그대로 동결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지 5월 2일 꼭 좀 염두하시고 그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좀 시나리오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FOMC 지금 현재의 상황,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더 나아가서 ECB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글로벌 주요국들의 환율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 기조가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 속에 유로화의 약세까지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달러의 강세가 안 나타나고 달러의 약세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환율의 어떤 그 피해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의 경쟁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축 통화 외에 우리 통화도 마찬가지가 중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를 가장 크게 견인을 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통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좀 염두를 하시면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내 어떤 그 방향성에 다소간의 그 혼조 상황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 내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주 실적에 대한 불신 부분 오늘도 우리 시장에 나타났었죠. 호남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의 실적 발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지금 못 미치면서 5%가 넘는 그런 하락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5%의 또 다른 어떤 그 하락이 나타난다는 점. 이 부분 말 그대로 실적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소형주에 그대로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꼭 염두하시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 그에 따라서 실적 중심의 차별화가 전개된다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를 바로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과 안정의 교집합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장의 중심 내지는 시장의 관심의 초점이 결국은 저성장, 지속성장, 안정성장 말 그대로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찾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고요.
새로운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실적 장세, 과거의 실적 장세를 하면 실적 서프라이즈를 두고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신실적 장세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적 발표가 오히려 어떤 그 실망감을 크게 자아내면서 주가에 끊임없는 하락을 야기시킨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신실적 장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투자 심리는 긍정적입니다. 하방 경직 분명하게 있고요. 안정에 대한 교집합, 수익에 대한 교집합 꼭 찾아 나가시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큰 그림에서 한번 대응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말씀 나눈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